반갑습니다. 뉴스 중에 진짜 돈이 되는 뉴스를 골라드리는 뉴진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야심차게 또 준비한 새 코너입니다. 시장에서 돈이 될 만한 뉴스를 콕콕콕 집어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뉴진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시장에서 좀 주목했던 뉴진스는 중국 전기차 줄도산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기사들이 지난주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잔혹한 도태다, 중국 전기차의 뭐 줄도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상황을 보면, 아이츠가 지금 파산 상태죠. 아이츠면, 텐센트랑 그 다음에 그 폭스콘이 합작을 해서 세운 전기차 회사거든요. 나름 그래도 큰 회사들이 만들어서 세웠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자금난이라든지 판매 둔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도산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1년에 이미 앞서 원래 이 텐센트라든지 폭스콘이 원래는 두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회사는 이미 2021년에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콘과 텐센트의 이 합작법인은 이제 두 개 이후까지, 만약에 아이츠까지 망하면 그냥 다 도산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지금 전기차 시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헝다 그룹 자체가 워낙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기차 이런 이 사업부 역시도 지금 거의 사실상 올스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마 같은 경우도 지금 허난성에서 지금 모든 매장을 다 철수했다. 이것도 사실상 좀 파산 수준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때는 그 중국의 테슬라라고 했던 샤오퐁 같은 경우도 최근에 판매가 급감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의 안 좋은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 무슨 소리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5월 중국 지금 전기차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 그러면서 원래 뭐 누적 판매량 300만 대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30% 된다라고 하면서 또 장밋빛 미래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중국도 이런 업체들은 좀 도산을 하고 있냐라고 또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걸 좀 면면이 좀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렸는데 그걸 판 업체들이 상위 5위 업체가, 5위권에 있는 업체가 거의 80%를 다 담당을 했어요. 그 중에 사실 테슬라를 빼버리면 한 4개 회사가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를 거의 다 생산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 판매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거의 판매를 못했다는 거고. 근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원래 중국 전기차는 한참 많을 때는, 난립을 했을 때는 700개나 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정리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개가 넘는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200개가 넘는 회사들 중에서 한 4개 회사 정도만 팔았다라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 앞으로 얼마나 힘들 것인지는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차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이제 줄도산, 중국의 이 전기차 기업들이 줄도산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중국의 이런 이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 회사들이 줄도산이 나오냐라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판매는 늘어나고 뭔가 외형 성장한 거는 맞지만 중요한 건 수익이 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중국 전기차 시장을 이끌었던 건 사실 기업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00개 회사가 난립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뭔가 먹을 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 먹을거리가 소비자 쪽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700개 회사가 말 그대로 그냥 공장만 차려놓고 팔리지 않더라도, 자동차 자체만 생산만 한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비 기업들이 많이 양산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는 이제 보조금을 이제 삭감을 했잖아요. 물론 세제 혜택은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원래는 줄이려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워낙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세제금 관련 부분은 이제 세제 혜택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기업에게 직접 주는 인센티브 자체는 끊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실제로 자동차 판매를 못하는 이런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한 700개 회사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경쟁을 많이 했겠습니까? 가격 경쟁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가격이 계속 이제 인하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최근에는 또 테슬라까지도 가격 인하를 해버렸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재무적으로 좀 탄탄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없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대당 한 대를 팔면, 이건 제가 말한 건 테슬라가 아니에요. 중국의 전기차를 말씀드린 건데, 그럼 대당 얼마의 평균 손실금이 나오냐면 한 대 팔 때마다 2천만 원 정도 손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걸 중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충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손실이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버틸만 했단 말이죠. 팔아서 손실 보더라도 어쨌든 정부의 보조금으로 가지고 그게 충당이 가능했는데, 보조금이 끊기니까 순수하게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 연관을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아니면 지금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글로벌 이제 긴축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졌을 때는 아무래도 이 유동성장이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돈 빌리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하물며 중국 정부가 이 전기차 시장을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노다지 같은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내가 전기차를 만든다 라고만 하면 다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쨌든 공장도 세우고 이렇게 직원들 월급도 주면서 회사를 유지했다면, 지금은 그런 돈이 없죠. 오죽하면 최근에 미국의 이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도 최근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또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또 돈은 더 안 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이제 나름 그래도 예전에 좀 기대했었던 중국 정부의 보조금도 지금 없어졌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매력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가지고 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보니까 또 많이 파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그 썸네일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다들 좀 궁금해 하시는, 그래서 그러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물타기를 할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라는 거 보면, 물론 뭐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도태될 기업들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도태될 기업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살아남아 있는 애들이 그러면 경쟁력을 갖췄으니까 그러면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내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쟁을 한 거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우리나라 프로야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프로야구 내에서만 자국에서 막 경쟁하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엄청나게 연봉도 많이 받고 막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최근 들어서 국제대회 나가면 계속 번번이 지금 뭐 예산 탈락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그들만의 리그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동일하다. 전기차 시장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경쟁이잖아요. 거기에 딱 하나 매기가 뭐 있다고 하면 테슬라 정도가 되겠죠. 테슬라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애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거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테슬라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걸 좀 폄하하냐면, 이 특허와 관련된 침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팔리니까 이 특허 문제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판결 나와도 뭐 어차피 중국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걸 또 주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데, 만약에 중국이 아닌 유럽이나 아니면 인도라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시장을 넘어갔다, 특히 미국으로, 그렇게 됐을 때 중국 전기차가 이런 특허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나왔을 때 유럽과 미국, 그러니까 각국 정부들이, 유럽과 미국의 정부들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이런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중국 시장을 밖에 나왔을 때, 중국 시장 밖으로 나왔을 때 진짜 기술력에 대한 우려감이 없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전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또 하나는 중국 자국민들도
사실 중국 자동차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설문조사 물론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2019년 조사인데 이게 중국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할 거냐, 후회하냐, 아니면 만족하냐고 했을 때 그 설문조사에 응답한 70%가 후회한다고 구매를 후회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70%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물며 중국 자국민도 중국의 자국의 전기차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뜩이나 지금 중국 전기차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규모 줄도산 사태가 나왔다랄 때 그러면 그 도산된 차를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산된 회사의 차를 산 사람들. 그러면 그 도산된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AS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딴 뭐 회사들이 뭐 인수합병하고 하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일단 막대한 그 AS 이거 수습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타고 있을 때도 불편했는데 이제는 고장나면 고치지를 못해요. 이 문제가 아무래도 중국 자국민들로 하여금 중국 전기차의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는 이유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재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보조금이 다 이제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완성업체들, 중국이 아닌 다른 뭐 폭스바겐이나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아니면 뭐 일본의 뭐 도요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약에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공정한 대결이 되잖아요. 공평한 대결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의 전기차들이 지금처럼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전기차 판매는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에 포함되어 있는 아무래도 뭐 CATL이라든지 그러니까 비아디라든지 뭐 EV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까? 화끈하게 좋아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가격대만 놓고 보면 당연히 타이거 차이나 솔렉티브가 전기차 솔렉티브가 굉장히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복되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회복됐을 때에 이들 기업들이 힘을 쓸까라는 점은 전 여전히 의문스럽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 오히려 중국이 아닌 국내 배터리 업체들 아니면 국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볼만한 게 또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침투율이거든요. 지금 중국 내 전기차 침투율이 벌써 30%대, 원래는 30%대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30%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주식시장에서 혁신산업 투자의 피크를 좀 결정하는 게 기존 산업의 한 3분의 1 정도를 대체하는 시점. 우리가 흔히 말 그걸 침투율이라고 하잖아요. 침투율이 30%가 됐을 때를 좀 피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뭐 가까운 예로 LED라든지 스마트폰 산업을 보시면 아세요. 여기 지금 표가 나갔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의 침투율과 그때 당시 한참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커졌을 때 가장 핫했던 삼성전기의 주가인데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침투율이 30%가 딱 찍히는 순간부터 고점 찍고 지금 딱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적으로 막 100% 다 바뀌지 않아도 30%가 되면 시장에서는 이게 100%까지 됐을 때를 기업의 이익을 땡겨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는 30%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벌써 30%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중국의 이런 전기차 관련주의 주가 상승률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반면에 보이시죠? 지금 글로벌 주요 전기차 시장 중에서 가장 지금 성장을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미국입니다. 미국이 아직 10%도 되지 않아요.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이 엄청나게 커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흔히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하려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애가 아니라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애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특히 거기에 또 우리나라 국내 또 전기차 뭐 침투율 역시도 10%가 안 돼요. 그러면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매출 비중이 높은 전기차 관련 2차전지 관련 종목을 해야지 수익이 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 배터리 업체들을 전 여전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같은 경우를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이 시점이라면 오히려 국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하시는 게 여전히 저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중국 쪽 전기차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국내 쪽 전기차 시장을 보는 게 아직까지는 훨씬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건 이제 뉴진스와는 좀 관계는 없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국내의 2차전지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아니 근데 2차전지 관련주 너무 고밸류 아니냐, 고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드리자면 비싼 건 맞는데요. 꼭 그게 비싼 게 고점은 전 아니더라고요. 특히 성장주에서는요. 제가 이거 표를 한번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스마트폰이 한참 이제 흐름이 좋을 때, 그때 이제 OLED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OLED 관련 종목들의 이 고퍼일 때 평균적을 보시면 APS 같은 경우는 뭐 PER 뭐 300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뭐 톱텍 뭐 88배, 그 다음에 비아트론 이런 거 뭐 100배가 더 넘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43배예요. 굉장히 높았죠. 근데 이걸 그럼 지금 2차전지는 어떠냐? 그 2차전지는 더 넘사벽이긴 하죠. 왜냐면 보신 거 에코프로 BM은 뭐 400배가 넘고요. 그 다음에 뭐 LG엔솔도 뭐 180배가 넘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PR이 256배예요. 아니 그래 맞네. 야 지금 OLED 엄청나게 이거 한참 고점 때도 이게 100배 조금 넘었는데 야 이건 지금 200배도 넘는데 이게 고평가 아니야? 고점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왜 또 다르게 봐야 되냐면 스마트폰 시장 대비 자동차 시장의 규모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 대비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7배거든요. 7배나 큰 시장이에요. 그러면 7배나 큰 시장인데 지금 이제 밸류를 그러면 동일 선상에서 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진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도 있지 않습니까? 그 ESS의 또 이런 시장의 또 이 확장성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단순히 밸류가 고밸류라는 이유만으로 고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걸로 이번 주 뉴진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돈 되는 뉴진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캐시메이커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서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